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단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자성스님 입적 조계종의 미래는 2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번에 녹화 도중에 잠시 이렇게 작동 미숙으로 녹화가 중단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탄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방 해오름님 말씀하신 대로 이 화면이 조금 삐뚤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급하게 막느라고 손을 대는 바람에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뭐 앞부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중앙성가대와 이제 동국대의 이제 통합 문제인데요. 중앙성가대가 이제 학생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입생이 이제 없으면은 자연히 이제 뭐 폐교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왜 중앙성가대에 신입생이 없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건 바로 이제 이 출가자 수 감소와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직결되는 문제고, 또 이제 뭐 그 외에 몇 가지 요인도 이제 겹쳤겠죠. 겹쳤으니까 이제 뭐 신입생이 없어져서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동대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겠다 하면은 이건 뭐 과감하게 그냥 폐교하는 게 정답입니다. 5천억 아끼려고 하다가 5조, 50조, 500조짜리 동대가 이제 망가지게 되면은, 지금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걸요. 다른 대학들도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요. 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해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 대학들 간에 거의 전쟁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섣불리 통합을 해서 또 10위권, 20위권, 30위권으로 밀려난 상태에서 다시 올라온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과감하게 이 동대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 굉장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권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500조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일단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유일하거든요. 사실상 뭐 서울 안에 있고, 또 이제 경주에 분교도 있고, 그런 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산하에 이제 병원도 뭐 4개인가 뭐 5개인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의료원 체제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경우 이제 메머드급 대학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위험 부담을 주게 된다 하면은 이건 좀 전략적이나 전술적으로 다 미스이지 않을까. 저는 뭐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물론 이제 뭐 결정권을 가진 스님들이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저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앙성가대와 통합을 해서 무슨 뭐 장점이 있다, 특별한 특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찾아봤는데, 지들이 입학을 할 때는 이제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선학과하고 인도철학과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냐? 신입생이 없으니까 자연히 사라졌겠죠. 입학생이 없는데 뭐 폐과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 문화재 학과로 이제 통합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선학과는 어디로 갔냐? 불교 대학원 과정에 있더라고요. 대학원 과정. 대학원에 가서는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선학 연구를 한다고 하면 말이 되죠, 그건.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하고 상황이 많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뭐 180도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불교 문화재학과에 들어오는 그런 신입생들도 불교나 불교 문화재에 관심이 있어서 온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들어와서 전과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10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게 더 심화됐다라고 보면은 아주 지금 뭐 안 좋죠. 그럼 이 상황에서 또 여기에다가 이제 중앙선거대를 합쳐서 이제 뭐 몸집을 키운다. 그럼 뭐 과를 어떻게 분장을 할 것이며 대학원에서 어떻게 저거를 할 것이며 뭐 교수 인력은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가. 그래서 동대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져야 되는 건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뭐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이번 자성스님 건 때문에, 입적 사건 때문에 저도 이제 뭐 갑자기 뭐 이걸 접했는데, 일단은 저는 부정적입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해오름님은 어떻습니까? 같이 뭐 입학하신 분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자,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이거 잘못하면은 둘 다 완전 망가져요. 동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경쟁에서 결코 우위에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주 불리한 여건에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는 재단, 뭐 의과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의과대학만 이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평가에서는 뭐 연대인가 고대인가를 제치고 3위를 했나, 뭐 작년에도 3위였나, 하여튼 그렇게 순위에서 중앙일보 평가지만은 그런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계가를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학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몸집을 키우는 건 이제 중단을 하고 포커스,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그게 집중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몸집 덩치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일단 저는 반대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걷기 순례라는 새로운 수행 풍토를 만들었는데 혹시 다음 순례 계획이 있는지 하니까 답변이, 이제 걷기 수행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될 것 같다. 앞으로 내가 주관하는 순례는 없을 것 같다. 나는 대학생 전법에 10년간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생각이다. 그 순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뭐 한 달이건 6개월이건 뭐 몇 개월의 시간을 낭비를 하게 되죠. 직접 뭐 걸어가면서 이제 돌아다녀야 되니까, 걸으면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런 건 이제 그만하고, 나는 대학생 전법에 10년간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생각이다. 여기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대학생 전법. 이게 지금 대불련이 완전히 와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재건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인 겁니다. 순례적을 선택을 안 하고 대학생 전법을 선택을 해서 10년 동안 여기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것이다. 이거 올바른 선택이고 저는 적극 지지하거든요. 뭐 당장 발등에 불처럼 떨어진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지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틀 뒤에 막 인화물질 뒤집어 쓰고 그냥 불 붙여도,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불을 끄고 뭐 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건물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렸다.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 자성스님 같은 경우에는 총무원장이 되기 전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분이 이 특유의 친화력, 뭐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걸 다 돌파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런 문제가 불거진다 해도 돌파를 못한다는, 그건 뭐 좀 생각해 보기 힘들죠. 그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봤을 때는. 그런데 갑자기 그냥 그렇게 종이 위에 그냥 뭐 대충 쓴 것 같은 그런 거 글자 몇 자 끼적끼적 해서 남겨놔놓고 그 뒤집어 쓰고 불 붙인다.
야,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이 미스터리야. 일종의 미스터리인데 이걸 또 이 미스터리로 남겨놓고 또 뭐 타살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의견 제시를 하고 이렇게 되면 종단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죠. 이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뭐 어중간하게 있으려니까 뭐 계속 데미지만 쌓일 것 같고, 그러니까 종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속하게 이 소신공양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또 추모 열기를 띄우고 하는, 이게 이제 뭐 종단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하면서 세간에 오르내리고 신문 사회면에 나오고 뭐 방송 사회면에 사회 시간에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이 되고 뭐 유튜버들이 계속 떠들어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은 하나도 없죠. 예, 데미지만 계속 쌓이죠. 그 종단에서 이런 이 소신공양, 열반 이렇게 하면서 이 신속하게 장례위원회 설치하고 또 장례 절차를 밟고 하는 여기는 저는 이제 뭐 찬성입니다. 저도 제가 뭐 그런 자리에 지금 있다고 해도 이 이상의 이 선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계속 이 건이 문제가 되면서 뭐 언론에 등장하면은 할수록 이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야. 조계종 이미지만 나빠지느냐? 아니죠. 불교 이미지도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는 이번 선택은 아주 뭐 잘한 거라고 봅니다. 잘한 거라고 보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저기 훈장도 뭐 하나 상신이 되어서 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정 앞에 훈장도 이제 올려져 있는데 뭐 최고 훈장인 무슨 장이라는데 저는 훈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뭐 봐도 뭐 무슨 훈장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여하튼간에 뭐 그 훈장을 대통령이 신속하게 이제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위례 상월선언 천막 결사를 시작으로 자비순례, 삼보사찰 순례, 인도순례까지 걸었던 것은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체질에 맞아서 했던 게 아니라 포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와 전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그 원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한 것이다. 원력을 결집시킨 덕분에 지난 대학생 전법 기금 마련 행사에서 거액의 기금이 모금되었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 질문입니다. 총무원장 퇴임 이후에 더욱 많은 활동을 하며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고민과 방향은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답변입니다. 1984년 수원 포교당 주지 소임을 맡을 당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두 번 반드시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을 만났었다. 그 사람은 내가 성복을 입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종교를 설파했다. 그때부터 나는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정말 소극적이구나를 느꼈다. 이후 수원 포교당 주지를 그만두고 대덕사를 창건해 사시기도 이후 오후에는 무조건 축원표 주소에 적힌 대로 신도들 집을 방문해 기도해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첫 법회 때 5명이 왔었는데 1년 뒤 초하루 법회 때는 150명이 참석하더라. 그때부터 포교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종단의 재무부장, 총무부장을 비롯해 중앙종회 의장 그리고 총무원장을 할 때도 이 같은 생각을 항상 갖고 전법을 위해 노력했다. 언제부터가 아니라 포교의 소중함을 느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는 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질문. 출가자 급감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출가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출가자는 적더라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은
하니까 답변인데요. 정부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불교가 출가자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5년 후에는 10명 안팎으로 출가자 수가 급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가 바로 종단이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가자를 늘리는 것보단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인공지능 AI가 꼽힌다. 사찰 경비도 AI가, 신행 상담도 AI가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관세음보살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AI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도 나올 것이다.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본다. 일단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이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자, 다시 질문. 현재 세상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종단의 수행 방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하니까 답변입니다. 간호선이든 명상이든 모두 한 단어 속에 있다. 하지만 몇몇 속인들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부처님이 추구하는 명상처럼 왜곡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는 2년 전부터 동국대에 명상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이에 2년 전부터 동국대에 명상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명상센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다스리는 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정통에 맞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제 하셨고,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조금 반대입니다. 지금 명상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명상센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좀 넌센스죠. 지금은 손안에 있는 그 휴대폰을 통해서 명상 수행법 얼마든지 즉각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할 수 있게끔 잘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그걸 가르치고 센터 만들고 가르치게 한다. 이건 조금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답변인데요. 명상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며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3000여 년 전부터 하셨던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좋은 명상을 매철마다 2000명 가까이 되는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서 하면서도 해제 이후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해제를 하면 부처님 법을 전하러 온 동네방네를 다녀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결국 한국 선불교는 결제만 있고 해제 이후엔 없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넘치는 노하우를 선방에서 썩히고 있다. 결제 때만 묵언을 하면 되지만 해제 때도 묵언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명상과 관련해서요. 야, 근데 이게 이제 선방의 현실을 조금 이렇게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자성스님은 행정성으로 쭉 살아오셨기 때문에 선방이 어떻게 돌아가며 그 선방상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거기 스님들 참선하는데 거기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니까 저도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저는 이제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그 책을 쓰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봤거든요. 경덕 전덕록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의 어떤 여러 성철, 구산, 경봉 이런 선사 스님들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 그런 것 좀 많이 알고 있어요. 다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해본 결과 선방의 스님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고 화두 참선이거든요. 화두를 들어서 화두를 돌파해서 말 그대로 견성승부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거기 선방에 이제 앉아 있는 거지. 이 결제 때 들어가서 해제할 때까지 100일입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는 명상이지만 화두 참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 1대사 인연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
그냥 평범한 이제 명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돌파하기 전에 이제 종착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걸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알릴 수가 없어요. 해줄 말이 없는데 뭐 뭘 할 겁니까? 그냥 위파사나 참선하세요. 화두 참선하세요. 그 말 외에는 뭐 할 게 없어요. 위파사나 참선을 하는 스님들도 요즘 뭐 전국 제방에 선언해서 각지에 선언해서 화두 참선한다고 이제 방부 들여가지고 이제 입제 들어가고 뭐 해제 때까지 결제 해제 때까지 뭐 90일인가 100일인가 저걸 하면서 뭐 수행을 하면서 위파사나를 하는 스님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여 년 전에 벌써 뭐 20-30% 된다는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50% 넘었을 수도 있고 화두 참선하는 스님이 20-3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파사나 제가 다 속속들이 다 캐봤거든요. 캐보고 했는데 오히려 위파사나가 화두 참선보다 10배 정도는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초기에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 호흡을 따라가면서 하는 그런 거는 쉬워도 나중에 수, 심, 법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특히 법 부분에 가면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 위파사나는 우선 보기 쉬워 보이죠. 화두 참선보다는. 근데 거기 그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호흡의 변화 그걸 조금 쫓아가서 그걸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베푼다, 그냥 넌센스라고 보거든요. 금방 미천이 드러납니다. 그런 경우는. 요즘은 그 뭐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문점은 뭐 상대방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뭐 질문을 해버리거든요. 의심스럽다 하면 바로 질문해버린다고요. 질문 받는 사람의 입장 뭐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합니다. 80년도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그 교수님들 질문 받는 교수님들 입장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사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일절 생각 안 한다고요. 그냥 직격탄. 특히 뭐 이 명상 관련 이런 건데 그거 못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뭐 학교 학점에 관련되는 것도 아닌데. 취직하고 뭐 관련돼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못 물어봅니까? 바로 물어봐 버리죠. 그럼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또 그 질문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호흡법 부분에 거기 조금 하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조금 따라가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그 돌발 질문 그런데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성 스님의 희망 사항이죠. 그 선방에 이렇게 뭐 90일 100일 참선한 스님들이 해제 때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느낀 바를 전하면 될 건데 왜 안 하느냐. 참 되면 좋죠. 그게 되면 좋은데 이 선방 스님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거 못합니다. 특히 화두 참선하는 분들은 이거 또 아니면 뭐거든요. 이거 돌파하지 못하면은 최종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허송세월한 거고, 그것도 이제 뭐 참선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기초를 다졌으니까 이제 뭐 이번 생 말미나 아니면 다음 생에 좀 제대로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게 명상법이거든요. 화두 참선이라는 게 일반적인 명상하고는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위파사나 하는 이 뭡니까 사념처 방법 이것도 직접 해보시고 다음 단계로 수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넘어가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뭐 뭔지 감을 잡으실 겁니다. 왜 저 인간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감을 잡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그냥 뭐 한 90일 100일 내가 참선했는데 이런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경험을 했다 하고 이야기할 그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교계 기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한다면 답변입니다. 자성스님 답변.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력과 신심을 갖고 일해주길 바란다. 이중 교계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신심이다. 맞습니다. 교계 기자들도 기본적으로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심을 표현하는 그 시작은 바로 공양 기도문이다.
어디 외부 사람들 만나서 공양할 때 이를 하지 못한다면 신심이 없는 것이고 어느 자리에 가도 불교를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다들 어렵고 교계 언론계도 상황은 좋지 않지만 신심과 원력으로 회사의 발전과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예, 뭐 이 덕담 차원에서 맞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 말씀. 여기서 답변에 이 땡땡 교수불자 연합회장이 지난 11월 11일 열린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전법기금 모연 행사에서 11월 11일을 전법의 날로 정해서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이에 크게 공감한다. 포교원 등 종단에서 11월 11일을 전법의 날로 정해서 관련 내용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찬성입니다. 11월 11일 불교의 전법의 날, 이거 빼빼로데이거든요. 빼빼로데이. 근데 빼빼로데이 날 이제 이 불교는 전법의 날로 정해서 빼빼로를 서로 이제 선물을 하면서 전법의 결의를 다지는 거 뭐 괜찮다고 봅니다. 예, 굿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성 스님은 뭐 이렇게 가셨지만은 남은 사람들이 요 유지를 받들어서 실천을 하자라는 게 이제 본 영상을 찍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될 게 뭐냐? 요 11월 11일을 전법의 날로 정하는 것. 요거 아주 저거는 적극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대학생 전법에 10년 향후 매진하겠다. 그 이제 우리 남은 사람들이 전부 자성 스님이 되어서 이제 이 10년 동안 대학생 전법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151억이나 모였다는 그 자금을 가지고 대학생 전법 회관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제발. 지금 건물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조금 한다 하면은 무슨 센터 짓고 명상센터, 선센터, 국제선센터 지어가지고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그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참선하고 합니까? 아휴, 이미 그런 거 공간은 넘치도록 있습니다. 넘치도록 있으니까 151억이나 모인 그 자금을 진짜 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대불련 회장들, 지역 회장도 그렇고 전국 회장도 그렇고 특히 전국 회장의 경우 지역에서 학생이 선발이 되어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투표 결과 지역 학생이 되었다. 그러면은 서울에 와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1년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봉사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그 보상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장학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저 찬성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장학금을 받는다 하면은 학비 부담이 좀 줄어들고 부모님한테도 이제 면목이 서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불교 활동을 한다 하게 되면은 좀 소위 말해서 체면이 서게 되는 거죠. 학생들 입장도 최고 살려줄 수 있고 저는 장학금 수요 쪽이 아주 좋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계속해서 그 자금을 모집을 해서 불교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극단적인 표현으로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돈을 수백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학생 전법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 아침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반까지고요. 또 6시에 퇴근할 때까지 그냥 이 불교 강의 듣는 겁니다.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하고 재밌게 노시다가 시간 되면은 집에 가시는데 집에 가실 때는 봉투를 하나씩 드립니다. 봉투 속에는 10만 원씩 들어 있습니다. 교육수당입니다. 교육수당. 그래서 그 10만 원을 모아서 또 이제 뜻깊은 일에 쓰도록 하십시오 하면은 선착순 1만 명 모집입니다 하면은 1만 명 금방 차버리겠죠. 지금은
학생들이 원하는 거에 뭔가를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단은 도움이 돼야 됩니다. 도움이 돼야 되고, 옛날에 이제 80년대, 90년대처럼 신도들은 스님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고, 스님들은 이제 법보시를 뭐 생각나면 주고 뭐 안 하면 말고 뭐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고요. 스님들이, 출가자들이 이 신도들한테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답을 할 차례다 해서 신도들한테 그런 그 물질적인 측면에도 보시를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그 본인이 이제 힘들다 하면은 재력이 약해서 힘들다 하면은 재력이 있는 그런 불자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불교 문 닫는 겁니다. 그냥 불교는 불교 철학으로 이제 남겨지게 되는 거고, 불교 문화재학과 했다가 이제 뭐 불교 철학과 했다가 그것도 또 이제 뭐 없어지겠죠. 불교는 그냥 이제 불교 대학 자체도 문 닫게 되는 거고, 불교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 박제가 되는 거죠. 이제 박물관이나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책 속에서는 봐야 되는 거고, 또 일부 불자들은 있을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일부 불자들은 이제 불교 신앙을 유지해 나가겠지만, 전 국민의 뭐 0.1%, 뭐 0.001%뭐 그런 식이 돼 버리겠죠. 야,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1980년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제가 살아있을 때 이런 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야, 근데 험한 꼴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화대장경을 만들자. 예? 요즘 세대는 비디오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 만화대장경, 이거는 당장은 돈이 안 될지라도 이걸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일단 사람들이 볼 거다.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그리고 하는 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잘 안 보게 된다. 근데 만화로 만들어 놓으면은 젊은이들은 이미지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 틀림없이 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관심이라도 있으면은 이걸 보게 된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안배 차원에서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거의 제가 한 뭐 15년, 20년 전 그때부터 뭐 이걸 역설을 했는데, 뭐 그냥 개 짖는 소리로 끝났죠. 그냥 개야 짖어라, 우리는 간다, 뭐 그렇게 해서 끝나버린 거죠.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야 씨 내가 한번 해볼게 하시는 분들은 나서서 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뭐 100권은 물 건너갔고요. 기껏 해도 뭐 기껏 하면은 이제 한 10권 정도, 많으면 10권, 예, 적으면 한 5권, 그 선에서 이제 끝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이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난다고 보고, 뭐 20, 30대 분들이 혹시 뭐 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신심을 한번 내어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라고, 그러면은 또 자성스님이 이제 발언하신 그런 그 대학생 불자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이게 이제 이 80년도는 자발적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불교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종교부라는 이름으로 불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제가 2학년이 되면서 그 회장을 했었는데, 회비를 그때 500원인가 뭐 월 회비라 해서 뭐 하여튼 500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그냥 악착같이 저는 받았거든요. 왜 받았냐? 그걸 받아야 소속감이 생기고 해서 나오게 되고, 내가 돈 500원이나 냈는데 저놈이 뭐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어디다 쓰고 있나,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나온다. 저는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튼간에 출석률이 최고 높았습니다. 최고 높았는데, 뭐 그때는 돈을 내고도 그렇게 다녔다라는 겁니다. 월 회비를 내고도. 근데 지금 월 회비 내고 다닐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줘야 돼. 이 교육 받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교육 수당 내지 교육비를 줘야 돼요. 오히려 그게 안 되면은 무슨 뭐 과자를 준다든지 뭐 하다 안 되면 초코파이, 피자, 떡, 빵 뭐 이런 걸 줘야 돼요. 요즘 뭔가를 줘야 되는데 우리 불교는 한참 늦었죠. 교회 80년대 교회 뭐 사탕 줄게, 빵 줄게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사탕 한번 먹어볼 거라고 빵 한번 먹어볼 거라고 많이들 갔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사탕 빵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나 제가 안 간다. 어릴 때부터 좀 그 생각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줘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불교도 막 줘야 돼. 불교가 이제 저거 이 출가자라 해서 막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도태되는 겁니다. 바로 마인드 완전히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먹을 거 아니라도 마음의 편안함 이런 거를 주는 방향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뭔가를 주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게. 그럼 절에 가니까 그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라. 이 배우는 게 있더라. 뭐 이건 최고죠. 그러니까 각자 이제 이 노력을 하셔서 이 그런 그걸 택하지 않으면은 불교 곧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끝납니다. 그냥 이게 지금 저는 임계치 지났다고 보거든요. 이번 자성 스님의 입적이 도련한 입적이 그 증거라고 보고 임계치가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임계치가 지나면은 여기가 임계치다 하면은 그 다음은 수직으로 뭐 그냥 추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있고 수직으로 추락하기 직전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는 그냥 뭐 잘 가고 있어. 뭐 잘 가고 계시면 잘 계속 끝까지 가십시오. 안 말립니다. 일단 저는 제 입장에서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택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니는 구계자로서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뭐 빈정거리는 말 비슷하게 뭐 그런 식으로 뭐 말하고 다녀.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답니다. 저는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이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이상은 이 이상 일을 하겠다는 해야 되는 분들은 뭐냐? 교계에서 뭔가 한 자리씩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권한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참 무상하죠. 삼법인의 그 재행무상, 삽배 쌍카라 아니자, 재행무상이죠. 참 무상합니다. 참 남 부러울 것도 없고 재벌도 안 부럽고 대통령도 안 부럽고 하는 그런 그 전성기를 구가하던 스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런 일을 당해서 유명을 달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무상하죠, 그죠? 자, 이런 무상한 세월 10년 또 금방 갑니다. 10년 금방 가니까 이 자성스님이 이번에 교계 기자들하고 남긴 그런 답변, 질의응답에서 남긴 답변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유훈이 돼버린 거예요. 유훈. 이제 돌아가시면서 남긴 그런 교훈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 우리 불교가 참 거의 대부분 이 제시한 방법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현상 유지는 가능하겠고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다. 뭐 일단은 뭐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핵심 키포인트는 조계종이 이 자성스님의 유훈을 잘 받들어서 실행을 한다면은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겠다 최소한. 그리고 조금씩 밝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스님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고 우리 세상을 만들겠다 하게 돼버리면은 이건 또 이제 엉망진창 돼버리고 완전히 그냥
뭐 와야 되는 속도가 빨라져서 그냥 뭐 끝장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불교 와야 되기 전에 이 기존의 집행부를, 조계종 집행부 현 체제를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유지하는 게 맞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그 자성스님의 유언을, 특히 전법, 대학생 전법에 집중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 영상하고 지금 영상의 이제 목표가 결국은 이제 이겁니다. 핵심 키포인트 방점은 그 현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그 전법에 이 힘을 쏟자.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유, 방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갑작스럽게, 자성스님이 입적하시는 바람에 방사님하고 이런 토론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자성스님이 여러 유언이 되어버렸지만, 유언 가운데 저는 이제 조금 눈여겨볼 사항이 대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불교 계통에 관심을 이끌어는 그거라서 한 150매덕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자금을 어떻게 하는 그런 방안은 아까 방거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방거사님이 실질적으로 뭐 15년 전인가 그때부터 이미 만화대장경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종단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대장경 전체를 한번 내가 할 테니까 조금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퇴짜를 맞으셨고, 지금은 그 이후로 뭐 한 15년 거의 가까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나이가 자꾸 이렇게 이제 원래 한갑이 됐는데 늙다 보니까 이제는 뭐 대장경 전체는 못하고 이제 그 가운데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걸 한 10권, 뭐 작게는 5권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또 우리 방거사님은 이 시나리오 작가이시고 또 이제까지 또 그런 만화 그런 대장경 내지는 법화경도 이렇게 조금 만화로서 하신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 뜻이 있는 분들은 물론 뭐 조계종단에서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이 도론도담의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뭐 이 앞으로 이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뭐 중학생, 모든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불교의 어떤 그런 입문서라 할까요?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불교가 해결해야 할 방법이 지금 만화대장경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이 불교가 지금 수직낙하하는 그런 어떤 우려한 사태를 이렇게 막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아까 저기 방거사님 하신 말씀대로 뭐 대학생 대불련을 위해서 150매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10년 동안 자성스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거 그래갖고 뭐 대불련 뭐 학생회 할 사람도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은 한정돼 있고 뭐 해마다 뭐 그거를 갖고 대학생들 뭐 장학금이다 뭐다 이게 금방 이 뒤에 물주들이 참 힘들어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계속적인, 물론 뭐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돈이 조금 들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만화대장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는 뭐 한 번 돈을 들여갖고 만들어 놓으면 그거 뭐 세세생생 가는 거니까,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무너지지 않는 한 대장경을 만들어 놓으면 뭐 팔만 대장경 봅니까? 한문을 알아야 보는 그런 대장경도 있고 한글 대장경도 지금 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급한 이 불교계의 불교계 융성 내지는 불교를 살리는 그 핵심 포인트가 만화 대장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거사님이 그런 어떤 불교 어떤 경전의 어떤 전반적인 모든 그런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불교가 살아나는 방안은 또 앞으로 젊은이들을 위해서 대장경이 만화 대장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뜻이 있으시면 뭐 여러분 각자 뭐 몸 담고 있는 사찰에 가셔가지고 뭐 공덕을 하시든지 또 뭐 스님하고 상의하시든지, 또 안 그러면 이 유튜브를 보시는 이 헤어롬 채널에 나는 좀 한번 방거사님을 좀 믿고 싶다, 그러면은 뭐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들하고 연락해서 또 방거사님의 어떤 이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예, 우리 이제 해오롱님이 저를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잠깐 기억이 또 올랐는데, 만화대장경을 제가 시도를 한 지는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2004년쯤에 뭐 중단하고 이렇게 한번 이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때에 이제 합의된 그런 조건으로는 끝을 못 내겠더라고요. 끝을 저는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만화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만화가 중간에 도망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뭐 그런 상황이 그때 돼 버려 가지고 이제 무산이 돼 버렸거든요. 그때 만약에 됐으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질 않고 일단 시작하자 해서 됐으면은 지금 뭐 한 45권 50권 이쯤 이제 지나고 있겠죠. 20년쯤 돼 가니까. 2004년도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상하게 뭐 이렇게 뭐 또 뭐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개인 자격에서 또 하려는 분이 있었는데 또 주변 여건상 또 되지를 않아 무산이 돼버리고 무산되고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왜 이제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은, 만화로 해놓으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젊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죽게 온나 뭐 이렇게 안 해도 만화로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요 만화대장경보다 더 좋은 장치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제 우리 해오로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너무 부담감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게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연이 맞아야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또 저는 적임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2004년도에 제가 만약에 적임자였다면은 좀 좋은 조건에 이제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중간에 만화가가 도망가고 그렇게 되면은 뭐 아주 이게 좀 꼴이 우스워지게 되겠더라고요. 예, 일단은 뭐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지난 여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자성스님 입적을 계기로 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군가가 뭐 인과 연이 되면은 누군가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꼭 제가 뭐 이렇게 이제 5권 10권 이렇게 안 해도 누구든지 또 다른 인연되는 분들이 뭐 5권 10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갑자기 젊은 분들일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하셔도 되고, 또 저하고 아니다 뭐 난 당신하고 한번 한 권이라도 당신하고 해서 아까 이 해오롬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 능력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 인과 연이 되었다고 보고 장담하건대 이제 멋진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있잖아. 내가 제작비를 냈는데 네가 가진 저작권 내한테 넘겨주면 안 되겠네. 저작권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드릴 테니까 그 저작권을 가지고 출판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이제 마음대로 하시고, 100% 제 분야에 관한 거는 시나리오 분야라든지 또 이게 100페이지 만하다 하면은 거기에 상응되는 만큼의 이제 글 원고를 따로 제가 이제 만들 거거든요. 만들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화 반, 글 반 이렇게 해서 뭐 200페이지가 되든 500페이지가 되든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림에 대한 만화가도 제가 설득을 해서 만화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저작권도 넘겨드리는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만화가가 이제 아니다, 나는 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내가 가지고 출판권만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작권 이거 출판권이고 100%
100% 넘겨드립니다. 100% 넘겨드리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감안을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도를 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도를 한다. 이 시도를 해놓으면은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서 이걸 이렇게 해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제 뭐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예, 한번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다가 인과 연이 되면은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발심을 하셔서 좋은 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과감히 한번 발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